자, 호남 정신으로 시사에 대해서 얘기해봅니다. 시사 토크 라도라도 올도우라도 정식 영문 문법에 맡기는 올도 이츠 라도고요. 자, 오늘의 주제 로스쿨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 약간 주제가 어둡네요. 한 번은 다뤄야 될 주제죠. 네. 로스쿨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숨기고 싶지만 뗄 수 없는 꼬리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생 3명이 로스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진행자 깡냉이고요. 오늘도 안영과 김선생 나와주셨습니다. 안영,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밤엔 춥습니다. 네네. 자, 우리 김선생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방금 안녕님께서 뭐 날씨가 선선해지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도 더운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분노에 찬 일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 뭐 한잔 하시면서 또 예. 털어버리시죠? 속을 좀 달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요새 뭐가 그렇게 제일 분노를 일으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뭐 돈을 못 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뭐 로스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균형 잡힌 방송을 지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뭐 잘 안 됩니다만, 네, 제가 반대 측에서 좀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 자, 로스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원고도 준비 안 해오신 우리 안녕, 자유롭게 한번 털어주시죠. 로스쿨 무엇인지. 오프 더 레코드 아니었나요?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셨네. 네, 워낙 네. 할 말씀이 많으니까. 네. 네, 일단 로스쿨. 네.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면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법 시험이 아니라 네, 로스쿨, 즉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그렇죠. 이런 3년 교육 체제 하에서 법률가를 양성해내는 시스템.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네. 영미법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제도인 겁니다. 네. 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부 4년을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전원과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로스쿨이 언제 도입이 됐고, 네. 그게 도입 취지가 무엇이고, 네네. 이 도입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했는지, 이유가 네. 무엇인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도입이 됐죠, 로스쿨이? 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1995년 네. YS 정부가 로스쿨 논의를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대법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그런 단체가 그 논의를 쭉 이어왔고요. 네. 그러다가 2007년에 국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스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네. 잘 아시다시피 소위 명문대라고 말하는 그 특정 대학이나 네. 또 뭐 법학을 위시로 한 특정 전공이 네.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체제를 탈피하고 또 사법부 획일주의를 완화하자 뭐 그런 의도가 첫 번째 의도였고요. 네네. 또 사회 문제였던 고시낭인의 그런 양산되는 그런 네.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네. 그런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했고, 또 이제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에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의도로 로스쿨을 그렇죠. 도입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리 좋습니다. 95년 YS까지 예. 시작하네요. 그때 논의가 처음 시작됐었죠. 네네. 이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제 좀 더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해내자는 취지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 네. 그 전에는 법 공부는 약간 고시낭인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네.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탈피해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면 다양한 전공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본인이 경제를 전공했으면 경제 관련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쪽에서 또 무슨 뭐 공대 쪽이면은 네. 또 그 뭐 특허나 뭐 이런 관련해서 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즉 사회 전반으로 좀 다양한 인력을 양산해내 보자.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있었죠. 추가하자면요. 도입 취지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럼요. 예. 다양한 이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의 도입을 통해서, 그렇죠. 유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해내자. 그리고 변호사 수를 늘려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그리고 접근성을 좀 높여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로스쿨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 때문인가? 아.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현재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보자면은 네.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고 그 로스쿨과 투트랙 체제로 법조인을 양성하느냐, 네. 아니면은 기존에 결정했던 대로 그렇죠. 사법시험을 완전히 폐지하고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단일 체제 네. 그것으로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존 사시응시생들과 네. 로스쿨 입학생들의 대립이 지금 한참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죠. 쉽게 정리하면 이제 로스쿨 원트랙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내년 1차 시험이 2016년 1차 시험이 마지막이고요. 그렇죠. 올해 지금 200명 뽑았습니까? 200명 정도 뽑았습니다. 200명 정도 예, 뽑았습니까? 예, 예.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을 폐지를 시키지 않고 투트랙으로 가느냐 인데 도입 취지가 정확하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행이 됐습니다. 뭐냐면 사법시험지 200명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올해 2차 합격자가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서울대가 1등을 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소식 못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대가 1위, 아. 고대가 2위입니다. 그럼 서울대 3위로 밀렸나요? 네, 왜냐면 안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스카이라는 범주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저는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왜냐면 서울대생 입장에서 굳이 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 로스쿨, 연대 고대 로스쿨 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변화는 있었고 로스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로스쿨이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면은 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죠. 네, 일단 로스쿨의 문제점은 노스쿨로 반박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네. 조금 누구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로스쿨 취지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은 네. 로스쿨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설립 시작했던 그 취지가 하나도 맞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 고시 낭인을 그렇죠. 없애는 취지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로스쿨생들의 대부분은 고시 낭인처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비록 사법시험이라는 체제에서 로스쿨이라는 체제로 바뀌었을 뿐 배우는 커리큘럼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학부 4년을 갖다가 네네. 3년으로 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뭘 어떻게 뭐 얼마나 더 배워서 뭐 바로 변호사를 양성한다. 저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본인이 경제학과다. 네네네. 근데 4년을 졸업하고 나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 꿈이 생겨서 입학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수많은 방대한 양의 법에 대한 공부를 네. 단 로스쿨 3년 안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그쵸. 법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너무나 한정적인 시간인 겁니다. 짧죠. 네. 학부 4년도 짧은데.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법을 전공한 학생이고 4년을 공부했다면은 그 로스쿨의 3년이 결코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로스쿨의 입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비법대 학생들인 겁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3년 이내에 과연 민법만 해도 상당히 방대한데 주요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민법, 형법 네. 수많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노동법, 경제 관련 무슨 많은 법들 근데 이런 것들을 3년 안에 해서 과연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방학만 되면은 학교 커리큘럼이 아니라 신림동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명 고시 강사들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또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말만 로스쿨 전문 대학원이지 실제로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이 사법시험에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일단 뭐 우리 서로 조금 한잔 하면서 넘겨버리죠. 좀 흥분되네요. 네, 김 선생님 준비해온 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또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학할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스쿨이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흔히 네. 말하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네. 뭐 서류 관련 심사를 한 20에서 30% 정도 네. 비중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네. 네. 문제는 그 정확한 기준이 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자체에서 자신들의 선발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한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점수를 맞고 그렇죠. 어떠한 둥이로 합격을 했는가 그걸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정량적 요소,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스펙이나 점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그쵸.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실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수능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수능은 사실 점수라는 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로스쿨은 입학 선발 과정에서 어떤 점수가 뭐 어떻게 반영이 돼서 누가 합격했고 누가 떨어졌고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개를 하지도 않아요. 예. 예전에 한참 그 입학 사정관 문제가 크게 한번 이슈된 적이 있었죠. 네. 예. 뭐 대학을 입학했을 때 또는 이럴 때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일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사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치르고요. 네. 합격이 되는 사람들을 몇 배수를 선정해서 네. 이제 2차 시험 때는 이제 논술형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그 시험지 하나에 모이셔서 네. 채점을 하죠. 그리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내 점수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 아마 열람할 수 있었나요? 예, 뭐 그랬던 걸로 예, 알고 뭐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도 가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뭐 이걸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최소한 공정성에 그쵸. 있어서만큼은 전혀 네. 시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로스쿨 자체는 지금 물론 1차 때는 서류 평가를 합니다. 음. 하지만 2차 때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면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게 상당히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네. 교수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이번에 최근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뭐 특정 교수의 자제, 특정 국회의원 또는 특정 네네. 장차관의 자제들이 가는데 네. 면접상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떨어져요? 네, 물론 로스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학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면접에서 뭐 물어본다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네. 그러니까 사실 로스쿨 원트랙이라고 하지만 네,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원트랙이에요? 학교가 다 다르고 다 주관적인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초창기에는 15개 정도였죠. 아니 20개 정도까지 대략 지금 2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 로스쿨마다 입학 선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네, 그럼요. 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좀 나이를 본다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비슷한 정량이 있을 경우에 어떤 학교는 밝히지도 않습니다. 네, 정확한 그 채점 기준이 뭔지. 네. 이러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그러면 졸업을 하면은 법률 이쪽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공유하고 나와서 이쪽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평가를 받고 와서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이 법률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로스쿨을 입학하시는 분들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법대를 입학을 하는 수험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법학의 관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네. 비법대생들이 로스쿨에 들어왔을 때는 교수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입학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좀 주요 과목들을 예습을 좀 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거 뭐 그 결국에 동영상 강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전문 대학원에서 좀 잘 가르쳐서 양성할 생각은 안 하고 미리 예습을 해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러기도 해요. 교수 특강을 갖다가 네. 교수님 특강을 이제 입학하기 전이나 예, 물론 그렇긴 계속 하죠. 하는데. 네. 근데 물론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우리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죠? 예. 우리 김 선생님 준비해 오신 거 많을 텐데 조금씩 풀어주시죠. 치고 나오시고. 그리고 뭐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항상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로스쿨은 일단 학비가 비쌉니다. 뭐 서두에 말했다시피 들어가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4년제 학사 학위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학비가 싼 공립대의 경우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씩만 잡아도
졸업하는데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뭐 방송통신대도 있고요. 예. 학점은행제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학사를 받는 건 이제 꼭 대학을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라고 이제 한번 참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우회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네. 사람은 항상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학점 은행에서 네. 학점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방통대학교에서 학점 취득하는 경우나 네. 그런 경우는 주로 뭐 만학도라든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 수단이었습니다. 고3이 누가 로스쿨 가자고 학사를 갖다가 그러겠죠.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뭐 방통대 졸업생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저는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로스쿨에 들어가셨겠습니까? 네. 아니, 저는 방송통신대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물론 당연합니다. 예. 네. 어렵고요 실제로. 예, 그럼요. 네, 그럼요. 예, 들어가기 어렵고. 네, 네. 계속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들어가는 과정도 돈이 많이 들 뿐더러 로스쿨 학비 자체도 비쌉니다. 얼마 정도죠? 일단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예. 예. 가장 비싼 1,500이라는 수치가 1년입니까? 예, 1년입니다. 1년 1,500. 가장 비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2천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뭐 어느 학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3년이라고 했죠? 3년 네. 졸업하는데 대략 한 6천만 원이 넘게 든다는 말입니다. 네. 그게 아마 최저로 산정한 거죠? 예. 학비만입니다. 학비만. 네. 그 학부 4년제 졸업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뭐 국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그쵸. 네.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병행해서 정말 눈물나게 학업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학부를 졸업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로스쿨 학비 6천만 원 이것은 거의 부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물론 로스쿨 입학하면은 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로스쿨 입학증 하나만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천만 원까지도 가능. 네. 그럼 학비가 해결된 것이 아니냐? 근데 5천만 원은 빚 아닙니까? 네, 그것도 빚이죠. 빚입니다. 네. 결국 또 다른 족쇄.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로스쿨에서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다. 예, 물론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에게 돌아가지도 않고요. 일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소득에 있어서 좀 차상위 계층 이런 네. 쪽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첨언하자면은 예.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네. 2010년도에 43%에 이르던 장학금 비율이 음. 2014년도에는 36%까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많이 준다고 말하면 땡인가? 네. 실제로 얼마 돌아가지 뭐 않고 네. 그죠? 이게 계속 줄인다고 네. 해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투명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비용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뭐 또 반박하는 저는 또 그런 기사도 보긴 했습니다. 그죠. 혹시- 고신앙인도 굉장히 돈이 예, 많이 돈이 많이 든다. 네. 뭐 그렇죠. 일단은 고시 공부하려면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가시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밥 먹고 생활하고 이제 일단 의식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뭐 학원을 다니고 책값 또 법사가 좀 비싸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비싸다고 해도 그런 대학 입학금이나 여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스쿨은 법사 안 사나요? 그렇죠. 그럼 밥 안 먹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시쳇말로 해서 네. 먹고자 하고 싸는 건 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예, 똑같은 똑같습니다. 거니까. 예. 그러면 다른 선상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는 사시가 더 당연히 비용이 더 적다. 그죠. 시험은 또 공부하는데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학원을 직접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서울로 올라가고 안 가고, 네. 뭐 동영상 강의를 듣고 안 듣고 더 내려오면 이제 테이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로스쿨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학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로스쿨생들은 방학만 되면은 올라가서 서울에서 지금 실강도 듣고 동영상 강의 듣습니다. 이게 로스쿨 이런 취지랑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사시 준비했던 낭인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하거든요. 로스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실무에 가깝게 네. 그러니까 모의 법정을 자주 열어서 음.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판례를 분석하고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법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불문법이 아니라 네. 성문법이죠. 그쵸. 네. 판례 중심이 아니라
법전에 새겨져 있는 문헌 중심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거긴 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나라 사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독일, 네. 일본,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 나라들은 로스쿨을 도입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문법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문헌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그죠, 그게 1번이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 법률 해석에 있어서 많은 자질 가지고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허울만 좋고 말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네.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데 3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걸로 민법 시험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민법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민법 기본서가 18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되면 뭐. 예, 판례집 2권 사면은 거기에 플러스 1800입니다. 3600이고요. 모의고사 문제집 진도 하면은 민법 하나 가지고 5000페이지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아는데 3년? 비법대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법공부한다고 3년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 구조공단 써가지고 로스쿨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험도 통과 못할 거면서 그게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참. 예, 한잔 하시면서 이쯤 돼서 또 이제 한잔 넘기는 거죠. 예. 저보다 화를 더 내시는데. 자, 김 선생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저 잠깐 쉬겠습니다. 예. 말씀. 아니 근데 그 모든 로스쿨생을 이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아니, 저는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그럼요. 예.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특정 제도를 도입할 때는 네.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네. 로스쿨 도입을 시작하기로 했던 95년도 당시에는 네. 뭐 학계나 국민들의 여론이나 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나 로스쿨 법안이 통과됐던 2007년이나 또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로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이제 리얼미터에서 네. 그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법시험을 계획대로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20%밖에 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이 6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투트랙이네요. 예, 네. 그렇죠. 더욱이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로스쿨에 입학할 확률이 가장 높은 20대에서 유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네.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되는 50대 등도 60%가 넘는 사법시험 존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따져보면은 로스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 이상이 현행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있고 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네.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네. 일원화할 경우에 로스쿨 체제보다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입장이 70% 가깝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혹여나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네. 그 각계에서 말하고 있는 변호사 예비 시험보다 사법 시험을 존치시켜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과반수를 역시 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대다수는 사법 시험을 존치하는 쪽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그 특정 정파들이 네. 자신들의 정치 철학이나 신념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그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이것은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제도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그런 것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쯤에서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뭐 정치적 색깔을 뭐 노무현 대통령 팬이긴 한데요. 네네네. 팬이긴 한데 뭐 자,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로스쿨을 도입할 때 그 항상 그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학벌주의, 그 법조계에서의 학벌주의가 굉장히 싫었다라는 예.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그렇죠. 정치인 예.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네. 그 법조계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어떤 집단이 항상 가장 힘이 세고 네. 차별하고 차별받고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걸 탈피하고 싶었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때
굉장히 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사학법과의 빅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어쩌다가 이제 로스쿨이 넘어가게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학법이란 게 뭔지, 예, 어쩌다 예. 넘어갔는지.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는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사학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네. 공립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학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재단입니다. 그쵸. 재단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물적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나 그런 분들이 네. 이런 사학재단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특정 정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당시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 빅딜 당시에 네. 그 반대했던 당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 찬성했던 곳은 네. 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정파가 대립을 거듭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가 많은 새누리당 측에서는 사학법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자면은 네. 그 기존의 사학재단들은 운영을 폐쇄적으로 했고 비리나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네. 제대로 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감시 체제가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학법을 개정해서 네. 그 투명하게 운영하라. 기업으로 치면 사회이사 같은 개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감시역을 제대로 제도화시켜서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고 그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쵸. 그 한나라당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었죠. 음. 그리고 그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 측에서 통과하려고 했던 로스쿨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법조인 양성 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그쵸. 우리 그 성문법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혁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득권 네. 측에 의한. 네. 그리고 그 기득권을 대표하는 것은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래서 반대가 심했던 찰나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서로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 그런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행해져서 네. 예, 소위 날치기 통과됐다 하죠. 너무 빅딜로. 급하게 넘어갔어요. 예, 그죠? 저는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열린 우리당이죠. 네. 예, 여루당입니다. 여루당. 네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제가 착각을 그때 했네요. 여루당, 네. 네. 여루당 그 탄핵 사건 이후에 대거 국회에 왔던 그 탄도리들, 네, 걔네를 탄도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 탄도리라 그러는데 그때 그 탄도리들이 네. 이제 빅딜을 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이사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많은 이 학교 법인 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충암고 관련해서 급식 비리가 터졌는데요. 예. 이만큼 우리나라는 사학 비리라는 게 정말 뿌리 깊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의 이 문제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말 꼭 대한민국의 진짜 3대 부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학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네. 식으로 해서 로스쿨을 얻어내는 대신에 이제 사학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네. 이렇게 사태가 된 거죠. 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도입 취지, 도입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스쿨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양상, 네. 그죠? 그리고 고시낭인의 어떤 그 완충, 네. 고시낭인의 완충 네. 이런 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이나 시간은 물리적으로 짧습니다. 네. 법 공부하기도 벅찬데 네. 그럼 그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법률인이 될 수 있는가? 자,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다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경제 전문가입니까? 힘들죠. 그죠? 학부만으로는 힘들죠. 4년 학부 졸업해서 뭐 얼마나 네. 경제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그렇죠. 없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상법이나 무슨 기업 간 M&A, 네. 합병 인수나 뭐 이런 통상에 관한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본인이 나왔던 학부 공부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3년 공부하기도 벅찬데 거기에 언제 자기 원래 학부 시절 전공까지 살려가지고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허울만 좋은 이미지만 좋은 로스쿨이었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의료 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님 전 국회의원이신 최재천 국회의원이자 변호사 현 아닙니까? 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이죠. 예. 최재천 변호사, 최재천 국회의원 현일 겁니다. 지금 현입니까? 예, 그런가요? 네네네. 뭐 아무튼 뭐 최재천 국회의원님 뭐 최근에 도서 전과자 때문에 욕 좀 많이 먹고 계시는데 뭐 힘내시고요. 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뭐 원탑 정도일 정도로 의료 관련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 소송 쪽으로는. 네네. 근데 그분은 의료 관련해서 뭐 수업 받으신 적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법대 나오셔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스스로 독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통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웃라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약간 그러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예. 물론 그분이 전체 예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 중요한 건 변호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은 일단 갖춰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다른 전공을 살려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전에 있는 법리도 제대로 모르는데 네,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이나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럴 거면은 법원에 있는 구급 서기들이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전에 1,000명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럼 소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거면 아예 3,000명 뽑아야 됩니다. 음. 이 정도는 아니, 어림도 그것도 없고요. 그렇고 네. 아니 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근데 왜 로스쿨 학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교수들 먹고 살아야죠. 아니 변호사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싼 법률적 서비스로 당연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제도가 맞습니까? 이게 돌아갑니까? 사람은 본전 뽑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럼요. 내가 변호사고 나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네. 사회 나가서 이만큼의 덕망을 쌓았는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럼 아니 변호사들은 이제 누구 인권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로스쿨 변호사들이 이제 다른 유사 직종까지 침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네. 법무사일이라든지 뭐 아마 영화 변호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뭐 그때 뭐 변호사들이 그 당시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변호사들이 뭐 세무라든지 그렇죠. 네. 세무라든지 또는 법무사가 대신 해주는 어떤 그런 서류에 대신 수수료 받고 피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런 일 또 등기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일들 하면 욕 먹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은 가리지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나 말고도 다른 경쟁자가 많으니까. 이러면은 그 유사 법률 서비스인 뭐 노무나 네. 또는 뭐 변리 이쪽에 많은 분들이 침범을 당하고 그러면 결국 다른 영역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로스쿨은 단순히 이 변호사 이쪽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사 법률 서비스까지 다 문제를 끼치고 있다. 네, 큰 문제입니다, 진짜. 하여튼 취지가 참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냥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고시낭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국가가 뭐 구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장수생 뭐 구수했다고 쳐요, 팔수했다고 네네. 쳐요. 이걸 국가가 뭐 구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본인의 선택인데. 네네. 아무튼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원고에 상관없이 이제 뭐 신당에 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로스쿨 학비가 많이 비싸고요. 심지어 리트 응시료도 많이 비싸고요. 심지어 각 학교에 접수하는 등록비도 많이 비쌉니다. 네네네. 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체제인지 싼 법률적 서비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이게? 로스쿨 입학 과정을 보면은 네. 그 리트 응시료가 30만 원이 조금 못 됩니다. 아, 물론 이렇게 비쌀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사시는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네. 사실 사법시험 할 때도 왜 토익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많았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네. 그 얘기 접어두고 물론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 같은 경우에는 네. 리트 시험 응시할 때 뭐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 번 볼 때 그 변호사 시험 응시를 해서 그 로스쿨 지원할 때만 한 번 쓰고 말 그러니까 취업이나 뭐 다른 여타 스펙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할 리트 응시료가 네. 3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너무 예. 비싸죠.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네. 각 대학에 우리 대입 수능 치고 나서 대학 원서 접수를 할 때처럼 네. 그 로스쿨은 군이 2개가 있거든요. 네. 가군, 나군. 네. 그렇게 양군에 대개는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합격 가능성 조금이라도 높이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나 그 응시 지원료가 원서 접수비가 20만 원 정도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좀 더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려면은
입학 과정에서 변호사에 지원하려는 그런 사람들 숫자 자체를 늘려야 되는데 문턱을 낮춰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경제적 문턱을 확 높여버린 것만으로도 이것은 변호사를 꿈꾸는 어떤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참 장사한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그리고 안타깝고. 또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응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예, 법률가가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도가 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로스쿨에 계신 교수님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원래 지금 이제 의정원이 사라져가는 추세긴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의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의전에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과연 전문적인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까? 이 네.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결국 교수님들이 많이 반대했던 결과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쵸? 지금 이제 다시 의전원이 사라진 추세인데 네. 지금 법대랑 로스쿨은 좀 다릅니다. 네. 로스쿨 같은 경우는 교수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그렇죠. 돈도 벌어 그죠. 그렇죠. 네.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그냥 학부 교수 시절보다는 전문대학원 교수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들의 포지션이 올라가죠. 게다가 참 이거 뭐 사람이 좀 실수를 했으면은 이거 염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로스쿨 초창기 때는. 네. 그러면 로스쿨 교수로서 몇 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분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 심지어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네. 교수님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저. 예. 아 정말 부끄러워요. 예, 그런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니, 다 그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긴 한데 교수님 교수 하실래요? 변호사 하실래요? 하면 변호사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렇게 염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또 심지어 군 법무관 제도를 로스쿨에 도입해달라. 그래서 뭐 군대 안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도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도 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무엇 때문에 특정 직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수님들 제발 좀 이기심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 모든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심지어 진짜. 그 최근에 그 연대 모 교수는 자기 여제자한테 답안지까지 보여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보나마나 미러 관계였고 내연 관계였지 그거 뭐 그딴 식으로 사실였으면 그게 나왔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 참. 열받네. 법학을 학문이잖아요, 그죠? 네. 법학을 전공한다는 교수님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쿨 교수를 몇 년 이상 하면 네. 변호사를 시켜달라. 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학문에 네.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속내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밥그릇이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겉으로는 뭐 국민들의 네, 네. 수준 높은 질적 법률 서비스 아, 왜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속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평범한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다르게 또 들으시니까 네. 그대로 들으시니까 그리고 웃긴 게 네네네. 아니 법대가 없어지면 법학이라는 학문은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법학이라는 학문이 배우고 싶었어요. 학문이. 네. 그래서 법대로 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법대 갈 친구들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 어디 가야 됩니까? 갈 데 없습니다. 갈 데 없어요. 네. 어쩌라는 거예요? 학원 가면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법가사에 고등학교 때 법가사에 교과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울며 먹기로 경제학이나 네. 사회학이나 해야 그 되는 방법밖에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아까쯤에 제가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선동시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우리 김 선생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사법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한다. 그건 사법시험이 익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로스쿨, 이런 입학사정관처럼 행해지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불신 아닙니까? 불신. 그죠.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네. 어디 누구 뭐 자녀가 기업, 뭐, 예. 자녀가 취직을 했어. 음. 쟤는 백이 있었을 거야. 우리 자식이 안 되는 이유는 백이 없어서야. 이런 게 팽배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그런 기사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뭐 네. 기사만 나오는 것만 해도 뭐 참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로스쿨에 대해서 뭐 찬성과 반대 굳이 나누라고 하면 뭐 물론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약간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로스쿨의 취지를 더욱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3,0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전공자들,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전공 공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최천 변호사 의료법을 공부했듯.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한마디씩 하시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김 선생.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계층, 이를테면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그런 계층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자신의 권익을 조금 희생해가고 양보해 가면서 자신을 열심히 희생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그래도 열심히 내가 살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는 존재한다. 네.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보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법시험을 없애버리면은 이러한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나 노력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항상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진 한국이나 네. 잘 사는 나라 그런 것들에 가는 길도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는 하나쯤은 남겨둬야 되고 그 하나가 바로 사법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참 갑자기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로스쿨 학부생이 얘기했는데 로스쿨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뭐였냐면 자기는 법학을 전공한 학부생이었는데 사법시험을 합격할 만한 재능이 없었다, 인재가 되지 못했다. 근데 지금 로스쿨을 잘 다니고 앞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희망의 사다리다라고 하는데 참 무슨 말 해줘야 됩니까? 네,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법 하면은 저희가 떠오른 이미지, 저는 이제 저울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네?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여신이 이렇게 저울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함을 판단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판단해주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국민들은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판단해야 될 법률가가 되기 전에 벌써부터 돈에 의해서 네, 유전이면은 들어가고 무전이면 못 들어가고 벌써부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라도라도 호남정신으로 로스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호남정신으로 로스쿨 얘기한다니까 굉장히 조금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호남이라고 하면은 호감형의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고. 아니 교수님들, 그럼 법학은 누가 전공합니까? 학문은? 시사토크 라도라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